네. 자, 우리가 지금 도전 스마트 A 제대로 알기라는 단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기초 정보 관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환경 설정, 회사 등록, 거래처 등록, 업무용 승용차 등록까지 우리가 실습을 해봤어요. 자, 이번 시간에는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여기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회계 이론 공부하실 때 계정 과목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계정 과목 암기가 필요합니다. 암기가 필요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게 계정 과목, 예를 들어서 아까 예를 든다면 아까 외상 매출금이라는 개념 과목이 하나 어디선가 나왔어요. 환경 설정에서가요. 외상 매출금. 그러면 외상 매출금이라는 개념 과목은 자산인가 부채인가 자본인가 수익인가 비용인가는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자산이죠. 그리고 이것은 자산 중에서도 유동자산이죠. 그리고 유동자산 중에서도 이거는 매출 채권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현금이라는 개념 과목 아시잖아요. 현금. 현금. 그럼 현금은 뭡니까? 하면은 현금은 자산이잖아요. 자산 중에서 자산은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하잖아요. 유동자산이죠. 유동자산 중에서 이거는 당좌자산으로 분류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당좌자산 배울 때 현금, 현금성 자산, 당좌예금, 보통예금, 그 다음에 정기예금, 정기적금 또는 단기 매매증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개정 과목을 외웁시다 그러면 처음에 그걸 어떻게 달달달 외우라는 얘기냐, 그거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자산 개정 과목 외워봅시다 해가지고 요 자산을 쫙 현금부터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이렇게 하다 딱 막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안 외워지는구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네. 자, 그룹별로 이제 하시면 돼. 오늘은 당좌자산만 한번 알아봐야지. 당좌자산 중에서 제가 말씀드린 한 두세 가지만 기억나면 알고 있는 거예요. 당좌자산은 판매를 하지 않고도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인데,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요 정도까지 딱 말하면 잘 아는 겁니다. 당좌자산을. 자, 아무튼 계정 과목을 많이 아는 거, 이거는 이미 회계 이론을 많이 안다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중요합니다. 실무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도 계정 과목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계정 과목이 어디다 등록을 한다. 사실은 등록이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수정할 줄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계정 과목은 여러분이 이제 회계 이론 하실 때 많이 분계할 때 계정 과목을 단위로 해서 분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다뤄봤는데, 적요라는 것은 오늘 처음 들어볼 거예요. 적요는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전표 입력할 때 더 자세히 아시게 되겠습니다만은, 그 거래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는 문장을 말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알게 됩니다. 자, 거래가 발생하면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 증감 변화와 수익,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 회계상 거래가 뭐였어요? 회계상 거래가 바로 자산이나 부채, 자본 또는 수익이나 비용의 변화가 발생하면 그게 우리가 회계상 거래라고 여러분 배웠죠? 회계의 순환과정 첫 시간에. 회계상 거래가 뭐냐? 자산, 부채, 자본 또는 수익, 비용의 변화가 있는 것이다. 그게 회계상 거래입니다. 그래서 자산, 부채, 자본은 우리가 재무상태표에 표시하고,
수익과 비용은 우리가 손익계산서에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증감 변화를 발생하는 구체적인 항목을 우리가 뭘로 기록해요? 그런 단위를 그런 기록하는 단위, 그런 단위를 우리가 계정 과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정 과목. 자, 이 메뉴는요, 101번부터 999번까지 계정 과목 코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 만들어져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전표 입력을 할 때 빈번하게 사용되는 적요, 이 적요 같은 걸 미리 등록해 놓는 방법, 또 계정 과목을 수정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습해 보겠습니다. 계정 과목의 분류 항목을 클릭하면 화면에 관련 범위의 계정 과목이 보인다. 자, 요거는 한번 그냥 계정 과목 그 메뉴를 열어서 쭉 눌러 보시면 다 아시게 됩니다.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분류가 이게 분류예요. 요 왼쪽에 있는 거. 지금 전체를 우리가 지금 선택해 놓은 상태거든요. 전체는 여기 101번부터 여기 오른쪽에 스크롤 바를 끝까지 내려 보세요. 999번까지 다 보이죠? 전체는 101번부터 999번까지 다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자산 눌러보세요. 자산에서 유동자산만 한번 선택해 보세요. 유동자산. 그 다음에 당좌자산 한번 선택해 보세요. 이제 당좌자산은 101번부터 밑으로 쭉 내려가 보세요. 145번까지로 쓰고 있어요. 145번까지. 이게 여기 보시면 여러분이 이렇게 보일 거예요. 계정 코드가 5자리로 돼 있어요. 5자리로 돼 있는데 우리가 조금 전에 첫 시간에 환경 설정에서 계정 코드를 3자리로 쓴다 이런 거 우리 정해놨었잖아요. 세 분류를 안 쓴다 이거예요. 세 분류를 안 쓰고 3자리로 쓰니까 앞에 3자리만 써요. 앞에 3자리. 그래서 여기 보면 10100부터 14599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 3자리만 쓰기 때문에 101번부터 쓴다 이거예요. 그래서 101, 102, 103 이래가지고 101번이 현금, 102번은 당좌예금, 103번은 보통예금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계정 과목을 등록할 때는요. 코드, 그 다음에 계정 과목명과 구분, 일반 계정 과목이냐 예금 계정 과목이냐 등의 또는 차감 성격의 계정 과목이냐, 여러분 차감 성격의 계정 과목들 공부한 거 기억나시나요? 대손충당금, 매출채권의 차감 계정이죠.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 당좌자산은 아니죠 이거는. 그래서 당좌자산 안에서는 이 대손충당금이 차감 성격의 계정 과목이고요. 차감 성격의 계정 과목은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관계 코드가 필요해요. 그래서 109번에 있는 대손충당금은 108번과 관계에 있다. 108번이 외상매출금이에요. 그래서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109번, 받으러음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111번 이런 걸 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이 보시면은요. 계정 과목 색깔이 빨강색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건 조금 있다가 빨강색과 검은색은 고치는데, 검은색은 고칠 때 그냥 입력하면 고쳐져요. 빨강색은 그냥 입력해서는 안 고쳐지고 컨트롤 F1 한번 때리고 나서 입력을 해야 고쳐진다. 즉 빨강색은 쉽게 고치지 못하도록 막아놨고 검은색은 회사별로 알아서 고쳐서 쓸 수 있다. 이런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적요는 어디 있느냐? 밑에 있어요. 현금 거래에 관련된 적요, 대체 거래에 관련된 적요 아래에 입력을 해주는 것입니다. 적요는 그 거래를 요약 설명해주는 내용으로 미리 등록해놓고 쓰면 편리하기 때문에 사전에 등록을 해두는 것입니다. 자, 재고자산 클릭해보세요. 재고자산. 그러면 여기서 146번부터 시작하죠. 재고자산은 146번부터 175번까지를 쓰는 거예요. 여기 146000부터 17599까지.
자, 유동자산 중에서 여러분 아시죠? 유동자산 중에서 당좌자산은 판매를 거치지 않고 1년 내에 현금화되는 자산이잖아요. 그러면 재고자산은 뭐예요? 판매를 해야 돈이 되는 자산이 유동자산 중에 재고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재고, 말 그대로 재고니까 상품 도소매업이다. 그러면 상품이 재고자산이겠죠. 제품을 만드는 회사다. 그러면 제품, 또 제품을 만들려면 원재료도 필요하겠고요. 그렇죠? 또 원재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제공품이라는 것도 있을 거예요. 제공품은 어디인가 있을 텐데, 네, 이런 것들이 재고자산입니다. 그리고 재고자산도 차감 계정이 있어요. 매입 환출 및 내누리, 매입 할인 이런 거 배우셨죠? 순매입액을 계산하려면 상품에서 매입 환출과 매입 내누리 또 매입 할인을 빼야 된다. 그래서 여기 차감 계정이잖아요. 146번과 관련된 차감 계정. 146번이 뭐예요? 상품이죠. 상품의 차감 계정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구나. 비유동자산 클릭해 보세요. 비유동자산을 클릭하시면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이렇게 구분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론 공부할 때 비유동자산을 이렇게 나눠서 공부했어요. 비유동자산 공부할 때 투자자산, 그 다음에 유형자산 공부했고, 그 다음에 무형자산 공부했고요. 그리고 기타 비유동자산 공부했었습니다. 분류가 여기 다 나와 있어요. 부채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우스갯소리로 여러분 심심하실 때 이제 앞으로 요 도전 프로그램 띄워놓고 이 계정 과목만 계속 눌러봐도 공부가 될 것이다. 왜 공부가 될까요? 법인의 자본은 내가 책으로는 공부를 못했어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 눌러가면서 법인의 자본은 이렇게 5가지로 나누어지는구나.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이구나. 자본조정? 내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자본조정 딱 눌러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계정 과목들. 네. 여기 나오는 이런 자본조정의 계정 과목들이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보는 것만으로도 공부가 된다. 그 외에 판매관리비 계정 과목들도 여기 판매관리비, 판관비가 판매관리비예요. 클릭해보면 801번 급여, 811번 복리후생비, 812번 여비교통비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네, 이 프로그램 많이 좀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정 과목 조교 등록 메뉴 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류별로 볼 수 있다 하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수행과제 바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122페이지 보시면 수행과제라고 나와 있어요. 실습해보겠다. 3일 패션은 다음의 계정 과목 및 적요와 관리 항목을 추가로 등록하거나 수정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자, 수행 1번 협회비와 관련된 계정 과목 및 적요에 추가 등록을 수행하시오. 자, 852번이 협회비랍니다. 예, 거기에 현금 적요하고 대체 적요를 추가하라 이 말 같아요. 자, 852번이 협회비인지 한번 찾아봅시다. 전체 누르셔가지고요. 전체 단추 누르셔가지고 여기다가 키보드로 여기 숫자 키에 있는 852 입력해 보시면 알 수 있어요. 네. 852 그랬더니 852가 회사 설정 계정 과목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아직 계정 과목을 이 자리는 비워둔 거예요. 회사가 만들어라. 자, 우리 이제 그대로 입력합시다. 협회비 여기다 입력하세요. 엔터 치면 되고. 자, 구분을 입력해야 돼요. 구분은 협회비는 경비로 구분되는 거다라고 책에 나와 있죠. 그래서 경비 4번. 사용해야죠. 동그라미. 경비는 관계 코드가 필요 없어요. 관리 항목도 거래처 관리만 하면 되고 부서나 사원 관리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현금 적요 하나,
대체적요 하나 등록하라고 되어 있죠? 네, 그래서 현금적요 여기 번호 여기다 1번 입력하세요. 현금적요 협회비에다가 현금적요 1번 해가지고 협회비 현금지급이라고 입력하시면 돼요. 그리고 엔터 치시고 그 다음에 대체적요는 요 오른쪽이에요. 여기 1번 여기도 1번. 나중에 전표 입력할 때 적요 쓰는 방법 여러분이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여기다가 협회비 미지급 그래서 여러분 이제 현금적요는 입금전표나 출금전표 즉 현금 거래를 입력할 때 보이게 될 거고요. 대체적요는 차변 대변 이라는 걸 선택했을 때 보이게 될 거예요. 다음에 수행 2번 해보겠습니다. 138번의 전도금을 소액현금으로 수정하시오. 한번 수정해 볼까요? 138번 전체 눌러서 138 해보시면 138번이 전도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빨강색이네요. 네. 그 전도금이 선택되어 있을 때는 흰색으로 보입니다만은 다른 계정 과목을 클릭해 보면 여기 빨강색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빨강색은 아까처럼 회사 설정 계정 과목처럼 거기다가 협회비 바로 입력이 됐지만 이건 상태가 그 상태가 아니에요. 바로 입력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저쪽 끝에 키보드 하얀 키보드 쓰시는 분은요. 노트북 키보드라고 생각하시고 컨트롤 키와 그 옆에 FN 키 누른 상태에서 1번을 탁 치셔야 되고 우리 까만 키보드 나머지 까만 키보드 쓰시는 분은 그냥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F1이죠. F1 죄송합니다. 1이 아니라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F1입니다. F1 그리고 나서 여기다 입력하시면 돼요. 소액현금 이렇게 바꿔주세요. 계정 과목의 색깔이 빨강색인 것은 바로 입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혹시 바로 수정이 안 되는 것은 빨강색인지 확인해 보시고요. 그럴 때는 컨트롤 F1 먼저 때리고 나서 입력을 하셔야 된다. 그게 우리 책에 여기에 나와요. 121페이지 요 하단에 빨강색 계정 과목의 수정.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수행 3번 해볼까요? 자, 수행 3번.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된 다음의 계정 과목에 관리 항목 추가 설정을 수행하시오. 자, 아까는 적요 등록도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관리 항목이라는 걸 추가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험료에서 승용차 관련 보험료는 관리를 해줘야 돼요. 왜? 승용차별로. 또 차량 유지비도 승용차별로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계정 과목이라는 것은 보험료라는 계정 과목, 차량 유지비라는 계정 과목별로 집계하려고 하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 시간에서 말씀드린 대로 업무용 승용차는 차량 번호별로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추가적인 작업을 또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정 과목 분류 외에 추가적인 작업을 하려면 관리 항목을 추가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32번 업무용 승용차라고 하는 관리 항목을 추가시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 보험료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여기 코드란을 클릭하시고 821번을 입력해 보세요. 821 하면은 보험료로 바로 찾아갈 수 있죠. 여기 보험료 있네요. 자, 보험료는 경비이고요. 경비. 자, 관리 항목은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에 관리 항목을 하나 더 넣을 거예요. 여기다가.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차량 유지비도
여기다 관리 항목을 업무용 승용차를 관리한다는 것으로 하나를 더 넣을 겁니다. 보험료하고 같이. 그러면 관리 항목 추가할 때는 이 관리 항목을, 이 칸을, 이 셀을 더블 클릭합니다. 여기를 더블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관리 항목 팝업 창이 나오는데 업무용 승용차는 맨 마지막에 생겼기 때문에 맨 밑에 있어요. 밑으로 스크롤을 쭉 해보시면 32번에 있죠. 거기를 동그라미로 바꾸는 거예요. 동그라미 확인. 그러면 여기 업무용 승용차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항목이 추가됩니다. 그 아래 차량 유지비도 그렇게 해주세요. 여기 더블 클릭. 밑으로 쭉 내려가서 업무용 승용차 동그라미 하고 확인. 예. 업무용 승용차 관리는 어떤 이제 나중에 전표 입력할 때 하게 됩니다. 만약에 기름을 넣었다. 그럼 몇 호 차에 넣었다 하는 것까지 입력을 구분해서 하려고 관리 항목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대부분 보시면 부서가 관리 항목이 다 들어가 있긴 한데 우리가 이 수업용, 교육용 프로그램에서는 부서 등록을 안 하거든요. 안 하니까 이걸 쓰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거래처는 앞으로 계속 거래처 코드 등록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업무용 승용차, 이것도 차량 관련된 비용은 승용차별로 나누어서 추가 작업을 해줄 겁니다. 자, 그러면 개정 과목 및 적요 등록에서 우리가 수행해보는 과제 3가지는 해봤는데요. 여러분 개정 과목 및 적요 등록에서 연습해볼 만한 거 요 정도 하시면 됩니다. 자, 수행과제 풀이가 122페이지 하단에서부터 우리가 지금 했던 거고 풀이가 나와 있어요. 쭉 보시면 우리가 했던 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없어져야 되는데 왜 안 없어지지? 잠깐만요. 계속 보이네. 네, 그러면 이제 124페이지로 가볼까요? 124페이지. 이 프로그램을 닫았다 한번 다시 열어보겠습니다. 네, 그래야 되는군요. 이 더존 스마트의 프로그램을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이 했던 걸 제가 프로그램을 닫았어요. 특별히 저장이라는 메뉴가 한 번도 없었잖아요. 다 남아 있어요. 자동 저장이 돼요. 자, 다시 실행해 가지고 이제 아까 그 화면에 뭐 잔상이 남아 있어 가지고 제가 그걸 일부러 닫았습니다. 네, 이제 깨끗하네요. 자, 124페이지 전기 2월 작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기초정보에서 말입니다. 이 기초정보 관리에서 여기까지는 이제 실습을 해봤는데 여기 보면 전기분 재무상태표, 전기분 손익계산서, 전기분 원가명세서, 전기분 이익여금 처분계산서 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 회사 아까 회사 등록을 할 때 우리 회사는 6기가 되는 회사라고 그랬어요. 6기. 6기라는 것은 설립한 지 올해가 6년째, 2022년도가 6년째 되는 기업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작년을 전기라고 하잖아요. 전기에도 사업을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자료가 있겠죠. 회계 자료. 그래서 전기분 재무상태표, 전기분 손익계산서 이런 전기 자료를 이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단기부터 사용을 하니까 여기다 입력을 해주는 겁니다. 만약에 이 프로그램을 전기부터 사용을 했었다면
입력을 굳이 안 해도 돼요. 자동으로 2월이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올해 이 프로그램을 처음 사용한다. 그리고 새로 설립한 회사가 아니라 6년째 되는 회사이다 라고 하면은 2월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자, 책에 있는 설명 보겠습니다. 응? 124페이지인데. 자, 전기 2월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 계속 사업자가 단기의 프로그램을 처음 도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기에 대한 자료가 프로그램에 없으므로 전기분 재무상태표, 전기분 손익계산서, 거래처별 초기 2월 등을 입력하여 단기에 필요한 전기 자료를 2월 받는 메뉴이다. 지금 우리 회사가 계속 사업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필요하다 이거. 본 작업을 통하여 각 계정별로 전기 잔액을 2월 받을 수 있으며 2월 받기보다는 입력을 해줘야 돼요. 비교식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다. 당해 연도에 개업을 한 사업자나 단기 이전부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전기 결산을 하고 마감을 한 사업자는 입력할 필요가 없겠다. 네, 우리는 입력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전기분 재무상태표부터 입력을 할 텐데 말이죠. 주의할 사항. 자, 차감 계정 입력할 때 주의해야 돼요. 이게 다 차감 계정입니다. 대손충당금 차감 계정이죠. 감가상각 누계액 차감 계정이에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외상 매출금이라는 매출채권을 입력하고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입력할 때는 109번을 써야 된다 이겁니다. 자, 여기 읽어볼게요. 대손충당금이나 감가상각 누계액은 자산의 차감 계정이므로 해당 자산 계정 과목 코드 번호에 바로 아래 코드를 써야 된다. 바로 아래 코드. 다른 코드 쓰면 그거 틀려요. 그래서 외상매출금이 108번이거든요. 코드가. 이제 우리가 입력할 때 108번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게 돼요. 그러면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꼭 109번을 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 쓰면 안 돼요. 다른 번호 쓰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받으러움이 이제 110번이라는 걸 우리가 입력하면서 아시게 되는데 받으러움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입력할 때는 꼭 2번으로 해라. 111.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형자산 입력할 때는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차감 계정이 있어요. 건물에 있잖아요. 건물이 202번이면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은 그 아래 계정 코드인 203을 꼭 써야 된다. 그거 하나 알아두시고 입력하는데 순서는 관계없습니다. 자동으로 나중에 정렬이 일어나는 거니까 순서에는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전기분 재무상태표 입력을 다 마치면 밑에 화면 하단에 차액이라는 란이 있는데 거기가 0이 되어야 돼. 0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요 정도 아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책에서 아직 저 뒤에는 설명 나오는데 여러분 125페이지에 보면 여기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고 있잖아요. 여기다가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계정 과목을 이렇게 바꿔서 입력합니다. 2월 이익잉여금. 전기 말에 우리가 재무상태표를 만들 때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고 표시를 합니다만은 우리는 지금 2월 작업을 하거든요. 단기로 2월 시킬 때는 이렇게 바꾸어서 계정 과목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2월 작업을 할 때는 2월 이익잉여금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입력하는 거예요. 이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하고 몇 개 이제 같이 입력해보고 나머지는 이제 각자 입력을 해볼 거예요. 자, 전기분 이걸 보고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입력을 할 텐데요. 메뉴에 여기 전기분 재무상태표 클릭을 합니다. 클릭하시고 이제 여기다가
차례대로 이제 쭉 입력을 할 거예요. 그러면 밑에 차액이 0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산 총계, 부채 자본 총계가 일치하게 되는 거예요. 자, 현금부터 입력할 겁니다. 코드를 아직 모르니까요. 코드란에다가 한글로 현금 입력하시면 돼요. 코드란에다가. 그리고 엔터 치면은 현금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계정 과목 4개가 보여요. 그 중에 맨 위에가 현금이죠. 확인. 그리고 엔터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차변란에 커서가 멈추죠. 여기다가 현금 금액 입력하는 겁니다. 자, 12. 자, 저를 따라서 입력해 보세요. 12. 그 다음에 800. 자, 12800. 여러분 여기 숫자 키패드 쓰는 거죠? 그 다음에 뒤에 동그라미 3개는 이거 쓰시라고요. 더하기. 그래야 빨리 입력할 수 있어요. 엔터. 그러면 1280만원. 그러면 이제 이 1280만원이 여기 당좌자산과 유동자산, 그다음에 자산 총계에 딱 들어갑니다. 집계가 되는 거예요. 다음에 당좌예금 입력할 거예요. 코드 아직 모르죠? 코드란에다가 당좌 2글자만 입력해요. 엔터. 그러면 당좌가 포함된 계정 과목이 이렇게 나와요. 예, 위에 있는 거 맞으면 엔터. 마우스 클릭 안 해도 엔터 쳐도 돼요. 또 한 번 엔터. 그리고 차변에다 또 입력합니다. 38950 한자씩 입력하고 나서 뒤에 동그라미 3개는 플러스 한 번에 해결하셔라. 자, 그런 요령으로 이제 다 입력하십시오. 예.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차감 계정을 입력할 때는 검색하지 말고 코드를 직접 입력하는 것입니다. 감가상각 누계액이나 대손충당금 같은 차감 계정은 코드 검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번호 다음 번호를 쓰는 거니까 직접 숫자를 입력하시라 이 말이에요.